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이진삼 장군의 자서전. 청와대를 까부스러스다.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다. 1968년 1월 21일의 그날, 경천동지 알1 사태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철통 같은 군 경계태세는 고도의 훈련으로 무장된 북한 124군 부대 31명의 무장공비에 의해 맥없이 뚫렸고, 그들은 이 나라의 심장부 청와대 일대를 총알을 뿌리며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53년이나 지난 이 가공할 만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차제 121 사태를 통해 우리의 국방, 안보 실태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옛말에 10년 세월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물며 50여 성상은 가히 언덕과 골짜기가 뒤바뀌는 능곡지변의 세월이라 하겠다. 사건을 치른 지 반세기를 넘는 오늘의 우리 국방태세는 어떠한가? 북한으로부터의 도발과 온갖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람이 불기도 전 엎어지는 영국으로 무책이 상책 모두인가? 우리 국방백서의 주적 삭제는 목표가 없는 군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누구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방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3대 국방장관들의 기막힌 행보, 원래 주적 표현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장관도 있고, 오늘 1.21 사태 재조명 속에 그들을 밀어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힌다. 김신조의 증언. 호적상 김재한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진 김신조. 1.21 사태가 이름 붙여준 청와대 기습사건의 주역이다. 1968년 1월 21일 오후 8시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길 양편 종대로 줄지어가던 31명 중 하나가 경찰서장을 향해 총알을 뿌렸다. 일행을 막아선 사람은 종로경찰서장 최규식이었고, 그에게 총격을 가한 자는 조장 김종웅이었다. 조장은 청와대를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쳤고, 그의 외침과 함께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김신조를 포함한 일당들은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총을 난사했다. 애초 그들은 76명의 공작원으로 구성되었으나 민족포위성 경찰국장인 김정태의 지시로 31명으로 축소되었다. 그와 함께 공격 목표도 축소 조정되었다. 원래는 5개조로 편성하여 1조는 청와대, 2조는 미대사관, 3조는 육군본부, 4조는 서울교도소, 5조는 서빙고 간첩수용소를 각각 목표로 삼았었다. 124군 부대 이재용 부대장은 오늘은 당과 수령님이 내려준 최대의 영광된 임무를 부여받고 서울로 떠나게 됐소. 동무들의 전도를 진심으로 축하하오. 동무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오면 당은 동무들에게 특징과 영웅 칭호를 수여할 것이요. 연설이 끝나고 다같이 건배를 외쳤다. 수령 동지와 당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에 만취하여 노래하며 보낸 그 시간이 그 자리에 있던 31명의 대원 중 29명의 대원에게는 이승에서 보낸 마지막 축제가 됐다. 1월 16일 저녁 10시경 영하 25도의 매서운 찬바람 속에 황해북도 연산군의 124군 부대에서 출발한 버스는 개성 시내의 남동쪽에 떨어진 남파공작원 초대소로 향했다. 버스가 멈춘 것은 국방분계선 북한군 민경초소였다. 여기서 모두 국군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동무들 지금은 당이 내려준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고 출발하는 엄숙한 순간이요. 이 순간에 우리 김일성 수령동지에 감사하는 맹세문을 적읍시다. 31명의 대원들은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종이에 혈서를 썼다. 동무들 성공하고 돌아올 때의 민경초소와 문답 암호는 611이요. 이 숫자를 잊지 마시오. 동시 청와대 공격 임무를 다시 확인시켰다.
우리는 한국군 25사단과 미군 2사단의 경계지역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전투지경을 선택해 철조망을 자르고 밑으로 침투했다. 우리의 침투로는 개성에서 출발하여 문산의 고랑포를 거쳐 미 2사단과 25사단 경계지역을 뚫고 소포로 건너와서 파평산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너머 노고산을 거쳐 백무봉을 지나 서울의 구기터널 우측인 북한산의 비봉을 넘어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때 우리는 26사단 마크를 달았다. 19일 새벽 버멀리 초리골에서 만난 남욱군 우씨 형제를 살려둔 것은 작전 실패의 요인이었다. 자함은 고갯길에서 첫 검문을 당했다. 두 순경이 종로경찰서장 동상이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정치부 조장을 공격하였다. 경복고 후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지프차 한 대가 가로막고 종로경찰서장이 내렸다. 김종웅이 서장을 향해 총알을 퍼부었다. 따따따따 하는 총소리의 총조장은 돌격 앞으로를 외쳤다. 우리는 결사항전으로 수류탄 한 발씩만 남기고 나머지 소지품은 모두 버렸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넓은 길이 나타났고 따따따따 앞서가던 대원이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도관에 든 쥐구나 생각이 들었다. 세검 정계곡 50m 위쪽 마의 섭돌 그곳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 나와라. 자수하고 나오면 산다. 나와라. 그때 내 나이 27이었다. 손에 들었던 수류탄이 맥없이 떨어졌다. 김신조와 이진삼의 만남. 내가 김신조와 처음 맞닥뜨린 것은 1968년 1월 22일 새벽 4시경. 그가 세검동 계곡에서 새벽 3시에 자수한 후 새벽 4시 15분에 내게 인도되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넘어왔던 일당들을 잡기 위한 도주로 차단작전에 들어가면서였다. 방첩부대 특공대장인 나는 인왕산 기슭에서 자수한 김신조를 데리고 우리에게 협조토록 회유 설득해 특공대원 25명을 지휘하여 적의 도주로 차단작전을 신속히 전개했다. 나는 김신조를 대동하여 비봉승가사 옆 200m 지점의 드보크를 찾아 침투 장비를 회수하고 공비 29명을 사살하고 1명이 월북함으로써 1968년 2월 4일 작전을 종결하였다. 2주 만의 종결은 김신조의 협조 덕분이었다. 나는 김신조를 설득하여 31명이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다는 진실과 함께 편성장비, 훈련, 습격, 침투 계획까지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작전부대의 침투로와 철수로 등 현장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작전 중 북 노고산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공비가 사살되었고 우리 군의 희생도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1월 24일 오후 3시 하주부군 노고산 줄기에서 1사단 12연대 수색중대장 송강수 대위와 이익수 대령이 전사했다. 오후 3시 밝은 대낮에 급하게 작전을 한 것이 무리였고 전과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아군의 희생이 따랐다. 이진삼 특공대장은 군단장과 사단장 등 지휘관들이 지휘부에서 지휘하기를 이세호 육군단장에게 수차 건의하였다. 소탕작전 지휘관인 육군단장 이세호는 보안사령관 윤필용 장군의 요청으로 609 보안부대장으로 하여금 김신조로부터 획득한 124군부대 남반부 침투로와 철수로에 대한 임무와 편성, 장비들을 포함하여 정보 분석 등 12일간 진행된 작전 사항에 대한 참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단기간 내에 작전을 끝내도록 기여하였다. 이진삼 대위는 한 단계 위보직인 특공대장을 맡아 긴박한 순간에도 예리한 판단력으로 상황을 대처, 당시 특공대장의 활약은 가히 독보적이었다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김신조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29명의 시신을 판문점으로 가져가서 북에 인도하려고 했으나 북측에서는 그런 사람을 난파시킨 일이 없다. 끝내 시신을 받지 않았다. 시신은 아무도 애도해주지 않는 29구의 주검이 경기도 문산가도에 묻혔다.
김신조 가본 이진삼. 훗날 2016년 8월 월간 신동아에서는 적으로 만나 친구로 늙어간다. 남과 북의 두 전사 김신조와 이진삼이란 특집을 통해 그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월의 뒤안길에서 오가는 두 전사의 얘기는 많은 독자들의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남파루트를 찾을 때 나보다 빠른 사람이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2016년 6월 28일 이진삼 장군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서 백선엽 장군에 이어 김신조 목사가 연단에 오르는 기회에 신동아는 김신조와 인터뷰를 구상했고 이진삼 장군이 설득해 성사되었다. 나하고는 2주간 작전을 같이 했으니 잊을 수 없는 광대다. 이진삼 총장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심정을 말할 수 있었다. 그때 첫 인상에서 깊이를 보았고 협조해야겠다 생각했다. 김 목사께서 이진삼 대위를 신뢰한 모양이었나 보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대화해 보면 알지요. 형님과 복귀로를 향하던 중에 수류탄 탄약을 버리고 간 것을 보더니 얘네들 이래가지고 전투하겠나 이따위 정신상태 가지고 내려왔어. 그러는데 그때 같은 특공대원으로서 동지애 같은 것을 느꼈어요. 내 동료를 잡는 작전에 투입한 건데 그때 내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태위님 저를 살려줄 겁니까? 라고 물으니 살린다. 약속은 지킨다. 형님이나 되니 수갑을 풀어준 거지 다른 사람 같으면 겁이나 그러지도 못했어. 형님을 믿었고 자수 한마당에 열심히 임했어요. 김신조는 체포와 자수에 민감했다. 이진삼은 체포해야 군인의 공이 서는데 김신조는 자수했으니까 작전에 적극 협조한 거죠. 김신조는 형님이 내게 증인이 돼 주었듯이 나도 동료 29명의 증인이 된 겁니다. 언젠가 TV 출연차 방송국에 들렸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만에 배병규 씨를 만났는데 그가 내게 다가와 김신조 씨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전했다. 나로 말하면 이북에서 악소리 날 만큼 훈련받은 손꼽히는 특공대원으로 그야말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이 엄청 내려 무릎까지 찼고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길이 미끄러워 걸어다니는데도 애를 먹었는데 팔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남북을 합해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진삼이다. 엄청 쌓여있다는 눈 속에서 빗발치던 총알을 피해 나와 이진삼 대위가 다리에 힘이 빠졌음에도 살아남은 것은 체력도 좋았지만 운도 좋았어요. 나와 이대위 그리고 대원 3명이 작전 중 눈 속에 갇혀 있었거든. 김신조의 말대로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눈길을 걸어다니며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다.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낸 때문일 것이다. 군인이 된 그 순간부터 내게 있어 삶은 곧 죽음이요 죽음은 곧 삶이었다. 살고 죽음이 하나다. 여긴 이상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다. 군인으로 명예를 지키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았다.